제2화 쇠를 먹는 괴물. 군화발 소리가 마루를 짓밟는 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다. 강철은 품속에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체를 꾹 눌렀다. 녀석은 지금 배가 고프다. 방금 삼킨 바늘 하나로는 기별도 안 간다는 듯 강철의 가슴팍을 부드러운 앞발로 긁어대고 있었다. 이게 전부냐? 녹그릇 3개가 끝이야? 일본군 하사관이 강철의 어머니를 밀치며 소리쳤다. 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다. 나머지는 지난달에 다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비녀만은... 하사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어머니의 머리에 꽂힌 낡은 은비녀를 거칠게 낚아챘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강철의 눈동자가 뒤집혔다. 그 순간 품속의 불가사리가 크르릉 낮은 진동음을 내뱉었다. 녀석은 주인의 분노를 먹고 반응하고 있었다. 안 돼! 지금 나가면 죽어! 강철은 이를 악지물고 녀석을 진정시켰다. 일본군들이 비웃으며 마당을 빠져나간 뒤에야 강철은 어머니를 부축했다. 은비녀마다 사라진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힘없이 흘러내렸다. 강철의 주먹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졌다. 어머니,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순사들이 돌아다닌다. 강철은 대답 대신 품속의 괴물을 가다듬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시미야의 만찬. 마을 외곽 일본군 주둔지의 철도 건설 현장. 그곳에는 공사를 위해 쌓아둔 레일 조각들과 녹슨 철조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서치라이트가 주기적으로 허공을 훑었지만 몸집이 작은 강철은 익숙한 갯벌 구멍을 타듯 경계망을 뚫고 들어갔다. 자, 마음껏 먹어. 강철이 불가사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달빛 아래 드러난 녀석의 모습은 낮보다 훨씬 귀개했다. 흑빛이었던 피부는 이제 검부른 금속 광책을 띠고 있었고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거대한 철도 레일로 다가갔다. 과직! 성인 남성 8~6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않던 강철 레일이 녀석의 입속에서 설탕 과자처럼 부서졌다. 녀석이 쇠를 씹을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우득, 우득. 바늘을 먹었을 땐 강아지만 했던 녀석이 레일 3조각을 해치우자 커다란 멧돼지만큼 커졌다. 녀석의 등에는 뾰족한 철침 같은 갈기가 돋았고 발톱은 바위를 두부 베듯 가를 정도로 날카로워졌다. 대체 어디까지 커지는 거야? 강철은 경외감 섞인 공포를 느꼈다. 불가사리는 이제 레일을 넘어 주둔지 구석에 방치된 녹슨 트럭의 엔진 본네트를 통째로 뜯어먹기 시작했다. 고철을 삼킬 때마다 녀석의 몸에서는 증기기관차처럼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때였다. 어이, 거기 누구냐? 초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일본군 보초병이 등불을 비췄다. 빛이 닿은 곳에는 집채만한 검은 그림자가 엔진을 씹어 돌리고 있었다. 보초병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괴물이다! 기카이를 먹는 괴물이다! 보초병이 비명을 지르며 소총을 겨눴다. 탕! 탕! 청송 2발이 고요한 밤의 공기를 갈랐다. 강철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살점이 터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챙! 챙! 마치 거대한 강철 방패에 돌멩이를 던지듯한 경쾌한 금속음. 불가사리는 톤타를 몸으로 튕겨냈다. 아니, 오히려 녀석은 날아온 탄환 2알을 공중에서 낚아채 껌처럼 찝어삼켰다. 크어! 크어! 불가사리가 포효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수만 장의 철판이 부딪히는 쇠소리였다. 주둔지의 모든 쇠붙이가 그 진동에 공명하며 비명을 질렀다. 불가사리는 겁에 질린 보초병의 소총 총신까지 한 입에 물어 뜯어버린 뒤 강철을 번쩍 들어 자신의 등에 태웠다. 거친 쇳덩어리의 질감이 강철의 허벅지에 닿았다. 가자, 불가사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강철의 외침과 동시에 멧돼지만큼 커졌던 녀석은 이제 작은 집 한 채만한 크기로 팽창하며 어둠 속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트럭들이 장난감처럼 밟혀 으그러졌다. 다음 날 아침, 일본군 주둔지는 초토화되어 있었다. 총기는 휘었고 차량 엔진은 사라지며 철조망은 흔적 없이 먹혔다. 사토 특무대장은 파괴된 현장을 보며 싸늘하게 읊조렸다. 쇠를 먹는 괴물이라. 불을 준비해라. 쇠는 불에 녹는다.